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 북구 강서갑 의원 연결해서 11주기를 맞는 여러 가지 의미들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재선하셨고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선임 부대표로 선임도 되셨습니다. 소감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선거를 내비 3번을 낙선을 하고 2016년도에 4번째 만에 당선이 되고 네. 이번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 이제 재선이 됐습니다. 네. 예, 일단은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저 전재수에게 믿고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선이 된 만큼 또 역할과 또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차근히 하나씩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노무현 키즈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셨던 분인데 먼저 두 분이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안 계시지만 인연이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2000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종로 지역구를 버리고 지역주의 장벽을 허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부산 북구로 내려오셨거든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자원봉사자로 노무현 대통령님과 인연을 맺었고 그 뒤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계실 때 제가 청와대 국정상황실 또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 청와대 제2부속실 해가지고 청와대 근무를 3번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노무현 캠프라고 불리던 그 캠프에서 이제 제가 막내였습니다. 예. 예, 막내로서 또 대통령님과 또 권양승 여사님과 그렇게 인연을 맺었었습니다. 예. 노 전 대통령 떠올리면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그냥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짠하면서 네. 좀 저려오는 이름이 바로 노무현인데요. 늘 재수 씨하고 이렇게 불러주셨던 네. 그런 기억이 마음에 짠하게 이제 떠오르고요. 일단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낮은 사람이셨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겸손한 권력을 행사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강한 나라를 지향했던 지도자셨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은 안 계시지만 부재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부재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그런 세상이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네. 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대통령님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 부채가 있는데 네. 이것을 하나씩 좀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그런 이름이 바로 노무현입니다. 네. 앞서서 청와대 제2부속실장도 지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권양숙 여사와도 그러면 인연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여사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2000년부터 그러니까 20년 됐네요. 네. 제가 이제 장가를 가기 전에 총각 시절부터 이제 인연을 맺었고 여사님께서 이제 대통령님 주변에 이제 많은 이 출중한 참모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여사님께서는 저 전재수를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생각을 해주셨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11주기 때문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 등등 해서 이제 특별 영상을 찍었었는데 네. 그때 가서도 또 뵙고 수시로 좀 자주 좀 찾아뵈야 되는데 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게 요즘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예. 가장 편하게
여사님께서 전재수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그러면 내려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그 11주기 추도식이 코로나19 때문에 최소 인원만 참석한다고 하고 주로 행사 같은 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또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을 한다고 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참 잘하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5.18 광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주호영 대표님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또 미래통합당 내부에 이제 극우 인사들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사과를 하셨는데 저는 주호영 대표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비춰줬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정무위에서 2년을 함께 의정 활동을 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예. 되게 합리적이시고 또 이 진정성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11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해주시는 것은 정말로 잘하시고 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사람 사는 세상 또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 네. 또 충분히 이제 그러실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5.18 때 문재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은 이제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에 대해서 영남 분들이 쉽게 나서서 이렇게 막 발언을 하고 네. 또 그것의 진상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정보도 상당히 통제가 되고 있었고 또 군사 독재 정권의 탄압도 굉장히 세게 몰아치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이제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1980년 5월 광주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상 규명을 요구를 하고 또 부산 사람으로서 말하기 어려운 그 시절에 말하자면 당연히 하셔야 될 주장들 하시고 또 싸우는 그런 모습을 노무현 대통령 곁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켜보신 그 모습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가 최근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변화들도 좀 읽히고 있고 노무현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뭘 더 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꿨던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묵혀왔던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권력교육, 국정원, 검찰 이러한 권력기관의 개혁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국민들께서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들이 그야말로 질서정연하게 하나씩 성취가 되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177석의 거대한 이제 헌법 빼고는 국회에서 모든 법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의석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의 의제를 잘 설정을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도 제대로 정하고 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177석이라는 소위 말해서
거대 여당의 머리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네.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명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야당과 협치도 잘하고 네. 그다음에 의제 설정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아주 촘촘한 정교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씩 해나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1대 국회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 돼 버렸어요. 민주당 원내 선임 부대표로 선임되셨는데 어떤 역할 맡게 되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원내 선임 부대표가 이전에는 원내 대표와 원내 수석 그리고 원내 부대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177석의 거대 여당이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내 대표 수석 이 두 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국회 운영이라든지 또 야당과의 협상 전략이라든지 또 당내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원내 수석 부대표를 보좌할 수 있는 선임 부대표를 두 명을 두게 된 것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국회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야당과의 협상 전략이라든지 또는 이 당내 소통의 문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 간의 소통 말씀하셔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장 지금 중요한 것은 21대 국회 원구성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지금 당장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이 났고 예. 21대 국회를 제대로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남은 가장 큰 과제가 지금 원구성인데 네. 저희들은 크게 이제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크게 대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발 21대 국회는 법대로 하자. 네. 이겁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 국회법상 원구성을 완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6월 8일 날 원구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네. 그리고 국회 관례가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관례를 존중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례대로 했을 경우에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없는 구조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네. 그때는 일할 수 있는 원구성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을 선택을 해서 관례도 중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대로 6월 8일 날 원구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재수 의원께서 뭐 여러 회의체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많이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하기 위해서 좀 국회에서 해야 할 일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 저는 급한 불과 큰 불로 좀 규정을 하는데요. 예. 지금 당면에서 코로나19를 이 감염병을 극복하는 것이 급한 불이라면 코로나19 이후에 파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위기도 오고 있고 우리 국내 경제 위기도 오고 있는데 이 경제 위기를 저희들은 큰 불로 봅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는 급한 불을 꺼야 되고 그리고 급한 불을 끄면서도 이 경제 위기라는 큰 불이 닥쳐오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빨리 설치를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3차 추경안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3차 추경안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닥쳐올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린 뉴딜이라든지 또 은택 산업의 비대면 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로드맵들을 준비를 해서 이것을 국회가 가장 시의적절하게 잘 뒷받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이라든지 21대 국회 개원이 법대로 6월 8일 날
제대로 출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임위는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분들이 38,000분이 그대로 계십니다. 예. 그래서 지난 상임위가 이제 정무위에서 부산저축은행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캄보디아에 재판이 열리는 캄보디아 법정까지도 출장을 다녀오고 또 피해자분들 만나고 또 정부 사이드에서 TF도 꾸리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또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정무위에 남아서 이 문제를 좀 마무리하는 데 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예. 당내 관련한 좀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검찰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어떤 조치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 문제가 윤미향 당선자분 개인의 문제라면 네. 저희 당이 발빠르게 또 가장 강력하게 고민하지 않고 바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미향 당선자의 문제는 네. 윤미향 당선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일 사이에 첨예한 외교 문제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되어왔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당장 윤미향 개인의 문제가 일본 극우 세력들을 부추기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극우 세력들이 지금 여러 가지 소녀상을 훼손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고 또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일 관계의 문제라든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일 사이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섣불리 결정을 내렸다가는 네.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입지가 또 좁아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크게는 나중에 한일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이제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지금 행자부나 여가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서류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국민 상식이라든지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결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 개인의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네. 좀 처리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말 되면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20대 국회 마무리하는 시점 또 21대 국회 임하는 각오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정치라는 것이 최소한 국민들에게 희망은 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위로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능하면 희망이 될 수 있는 21대 국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21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우리 부산 북구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열과성을 다해서 네. 변함없는 자세와 태도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5980님은 북구가 아니고 금정구에 계시는 분인데 전재수 의원님 당선 축하합니다라는 그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북구뿐만 아니라 부산을 위해서도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또